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재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말 저녁인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오늘 준비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네, 오늘 이제 41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지난 시간에 보조지표 추세 분석 지표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추세 분석 지표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MACD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MACD 오실레이터라고 네, 그래서 이제 보기 편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막대 모양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 보조 지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물망 차트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는 종목 체크를 하고 오늘 시간 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시장을 점검을 하고요. 네,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인 이 내용 보조지표에 대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종목 한번 체크를 하고요. 네, 추세 같이 계속 지켜보는 종목들 한번 체크하고 오늘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주식시장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음, 일단 이제 코스닥,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수가 어느 지금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중장기 이동 평균선 네, 파란색 선이 60일 동안 주가의 어때요? 지수의 평균값을 나눠서 표시한 선이 61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61선, 이 파란색 선이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세가 현재 뭐 코스피 지수는 이 121선을 타고 왔죠. 그래서 이 120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왔으면 어때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조정받고 이렇게 갔겠죠. 다시 계속적인 흐름을 탔었겠죠. 근데 이렇게 최근에 2월달, 1월 말에서 이런 추세에서 이 120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갔었는데요. 중요하게 작년 여름부터 타고 갔었죠. 그래서 추세를 이 120선을 저점으로 해서 쭉 갔는데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이제 저항을 받았던 흐름이었고요. 최종 이제 241선을 이제 지지받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저항대에 있던 저항대에 있는 61선과 이 120선을 이제 돌파한 후에 안착해서 지지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에 있던 61선과 121선을 돌파를 하니까 이제 현재 시장이 어때요? 지금 뭐 트럼프 무역 전쟁 관련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계속 지지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 때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고 나면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죠. 근데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지지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네. 네. 일단 뭐 주봉상 흐름에서 일단은 네, 이 빨간색 20주선을 이제 살짝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더 올려놓으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월봉상 흐름도 지금 이제 3월 흐름을 완전히 여기에 이 5월선을 완전히 올려놓고 마감된다면 3월 흐름에서 이렇게 양봉 모습을 만들어준다면 4월 달도 이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코스닥은 현재 네, 지금 62동 평균선이 쭉 이 방향이죠.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20선도 상승 추세고요. 네, 이렇게 이제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에 보다 보니까 네, 코스닥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거칠 수가 있겠죠. 힘을 낼 수가 있겠죠. 네. 그 전에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다시 쭉 한번 힘을 줬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라인을 이제 잘 지키면서 가주는 흐름 나왔을 때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60일 이동 평균선은 상당히 이 코스닥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조봉상 흐름도 추세에서 추세선으로 딱 봤을 때 지금 계속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월봉상 흐름도 지금 상당히 좋은 좋은 흐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3월 달의 흐름에 따라서 3월 달에 강한 또 양보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4월 달도 한번 이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를 타고 간 흐름을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월봉상.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요. 네, 이렇게 식으로 이제 시장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지수를 이제 일단 점검을 했고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을 한번 잠깐 체크를 하면 네, 일단은 이제 독일 지수 떴으니까 독일 지수 보면 일단 이제 다음 주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올라가지 않은 모습인데 근데 하방에서 이제 마지막에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3월달 다음 주에 이제 주요 이제 미국의 FOMC 이벤트가 있고 또 이제 무역 전제 관련해서 23일 정도에 또 뭐 철강 그런 알루미늄 관세 부분 또 그런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간망하는 모습이죠. 네, 독일 지수, 유럽 지수가 좀 간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네, 주식 논문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이 120선, 120일 이동 평균선은 어때요? 쭉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추세 패턴으로 봤을 때 상단은 낮아지고 저점은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현재 에너지를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추세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렇게 모아간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다면 추세를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시 이제 지수 대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단부에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의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거죠. 이 추세에서 벗어났을 때 또 우리가 이제 강한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요. 이 추세에서 벗어나면 흘러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120선 자리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다우존스. 네, 나스닥도 지금 추세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120선이 추세가 계속 살아있죠.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이면 쉽게 바로 꺾여 내려가지 않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흐름에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이렇게 기술주라든지 그런 관련 헬스케어 쪽 좋다 보니까 특히 기술주가 좋죠. 시가총액 큰 업체들이 좋다 보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전고점 부분에 올라오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이제 상단부에서 돌파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지지받는 흐름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가면 더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이 파동 흐름에서 이제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21선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염두는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추세에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벗어나고 61선을 이제 벗어나면 좀 조정이 더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 1차적으로 가장 좋은 흐름은 여기에 지지받고 있으니까 상단부 돌파 후에 지지받으니까 여기서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고요. 만약 조정 나온 다음에 21선 자리에서 올라가 주는 것이 추세의 패턴에서 추세선상에서 좋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제 흐름은 지금 나스닥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시장 점검하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벌써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3월 22일 날 미국의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금리 결정할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금리가 이제 1.25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5%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금리죠. 이 정도면 저금리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뭐 5%대, 6%대 저금리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저금리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인상되는 부분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이제 3회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3회보다 커질 수 있는 플러스에서 4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받으면서 3회냐 4회냐 더 나아가 4회 이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뭐 이슈가 생기면서 시장을 한번 충격을 줬죠. 네, 이런 변수 때문에 갖가지 이제 변동성 상품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시장을 좀 충격을 줬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그런 위기 왔을 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었죠. 저금리 상태다. 저금리 상태에 있고 만약에 이제 금리가 뭐 3%대 이상 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뭐 조심해서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과거에 5%대 이상이 이제 고점이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저금리 상태에 있고 이런 금리 인상은 결국은 경기가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경기가 개선되는 시점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금리의 인상과 금리와 주식은 시장은 이제 같이 친구 관계처럼 이제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은 3월 달에 하죠. 할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시장이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하는 시장에서 하고 있고요. 3월 인상. 그래서 이런 인상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22일 날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뭐 3회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부분은 가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별반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이제 3월 달은 3회로 유지하고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6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그때 좀 더 좀 인상을 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경제지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체크를 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경기가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은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개선되고 있고 경기가 개선되고 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수입을 되게 많이 하죠. 경기가 개선되니까 소비가 많이 되죠. 미 소비가 증가하게 되니까 수입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현재 거기 보면 오늘 최근에 보면 이제 소비재 업종이 최근에 내수 소비재 업종이 상당히 좀 최근에 보면 이제 소비재 업종이 좀 많이 지수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런 이유는 이제 수입 물품들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수입이 많이 증가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무역 적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적자가 이제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면서 이제 정책 공약은
축소였는데 확대를 가니까 이런 부분을 축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축소하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런 축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지금 무역 정책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재. 그래서 재정 확대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증가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배가 아픈 거고요. 네, 이런 부분에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재정 축소를 해서 그만큼 이제 국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무역 전쟁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기 개선되는 됐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많이 증가되면서 수입이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적자 확대되고 네, 이렇게 이제 축소를 해서 이렇게 무역 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미국의 경기 개선이 결국은 이제 자국의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경기 개선되면 유럽 쪽, 네, 유럽이라든지 이제 중국 그런 관련해서 이제 중간 재판은 이제 한국 그런 데서 이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익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미국 쪽으로 돌리고 싶다는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제 무역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23일까지 일단은 트럼프 정부하고 해서 철강, 알루미늄 네, 그런 이제 관세를 좀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서로 이제 말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되죠. 그래서 유로존이 이제 22일, 23일 날 또 정상회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뭐 선명서를 내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오가는 말싸움에 좀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중국 이제 관세 부과를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면 어때요? 이렇게 소비를 살아나는데 예, 이제 소비 쪽 하는데 어차피 관세가 부과되면 플러스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죠. 제품 가격이 당연히 뭐 관세 부과를 25% 10%막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제품 상승, 가격 상승이 되죠. 제품.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은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협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해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선거용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음이 나오겠지만 일단 협상용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중국에서 최근 뭐 뉴스 나온 거 보면 이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죠. 미국의 국채를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중국에서 뭐 167억 달러의 뭐 국채를 매도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중국이 이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인프라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악순환이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말싸움이 심해질 수 있지만 일단 협상에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FOMC가 끝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실적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일날 KRX 300 관련해서 이런 부분 이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시총 상위 수급의 좀 우호적인 모습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총 상위주의 수급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이렇게 시장 체크를 했고요. 네.
네, 다음으로 이제 보조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MACD 관련해서 MACD 관련해서 지금 잠깐만요. 뭐 회원 질문했는데요. 3회냐 4회냐 잠깐 질문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이제 말씀드렸는데 현재 각종 자료를 보면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일단 이제 물가 부분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인상되지 않았던 부분 또 임금 상승률이 상승률이 이제 1월달 같은 경우는 뭐 각종 이제 그런 세제 감면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있었는데 일단 임금 상승률에서는 약간 이제 만족도가 없었죠.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물가도 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이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3월 같은 경우 이제 3회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한번 이제 시장에서는 6월 정도에서는 다시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강도를 높이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일단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 같은 경우도 뭐 나온다면 이런 부분 염두에 둔다면 일시적으로 좀 뭐 흔들림이 있지만 이제 뭐 시장은 그런 반대적으로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면 꼭 악재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보조지표 활용법에서 알려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MACD를 이제 시각적으로도 보기 편하게끔 막대 그래프 모양으로 표시된 거고요. 네, 그래서 보기 힘들 경우에는 이제 이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 좀 더 보기 편하고요. 이제 같이 보면 MACD 이 보조지표와 이 MACD 오실레이터를 함께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물망 차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 잠깐 MACD 오실레이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잠깐 체크를 하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확산과 수렴의 그런 원리 그래서 이제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하게 되면 좀 우리가 좀 더 약간 늦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MACD를 이용해서 좀 더 선행해서 보기 위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잠깐 이런 부분 잠깐 체크를 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오늘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MACD 곡선은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보조지표에서 MACD를 우리가 설정을 하면 아래쪽에 이제 MACD 이렇게 선들이 MACD 이 보조지표가 뜨죠. 그래서 여기 빨간 선이 MACD 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빨간 선이 MACD 선 그리고 이 시그널 선이 이 녹색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세세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원리를 잘 이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고요. 설정을 이제 구분해서 MACD 곡선에서 이제 단기 이평선 11선과 장기 이동평균선 26일선을 이렇게 빼서
그 수치를 계속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시그널 선은 네, 쉽게 말해서 이제 9일 동안의 MACD 지수 평균에서 선으로 연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선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론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런 부분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삼성전자 이렇게 매수 신호가 어디라고 했죠? 네, 여기에 시그널 선을 이 녹색선 시그널 선을 네, 이 돌파 시점 이렇게 돌파해 가는 시점이 골든 크로스 되면서 돌파하죠. 이런 자리가 매수 신호가 된다고 했죠. 매수 신호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매수 신호가 된 거죠. 쭉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에서 매수 신호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이제 하향 이탈할 경우는 완전 이탈했을 때는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가 매도 신호 한번 나왔고요. 이런 자리 보면 매도 신호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어때요? 이탈했기 때문에 이 시그널 선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런 자리 보면 이 시그널 선을 녹색 선이 시그널 선이라고 했죠. 시그널 선을 MACD 선이 이렇게 하향 돌파해 버리니까 어때요?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선행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는 자리하고 이제 맞물리기도 하지만 골든 크로스 이전보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 나오기 이전보다 이런 자리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동평균선도 배웠으니까 같이 보면서 추세가 이렇게 이제 61선이 이제 상승 추세 있고 꺾여 있는 선일 때 하락 추세 있을 때 우리가 추세선도 배웠으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보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보면서 보조지표니까 이걸 내가 판단하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보조지표로서 거래량 아니고 이 부분 거래량 아니고요. 이제 거래량 배웠으니까 거래량도 보조지표를 하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MACD를 이용하는 거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제 시그널 선을 기준으로 아까 이렇게 이제 시그널 선을 MACD 선이 이제 하향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매도, 그래서 시그널 선을 이 빨간 선 MACD 선으로 이제 돌파했을 때를 매수, 이런 식으로 기준 삼아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다음으로는 어때요? 말씀드렸던 이 0이 이제 기준선이 되는 거죠. 기준선이 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0을 돌파하면 어때? 이런 자리는 이제 매수 신호로 0을 돌파하면 매수 0을 이렇게 기준선을 하향 이탈하면 매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선보다는 기준선은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이런 이제 크로스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배웠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좀 더 이걸 응용해서 이제 MACD 오실레이터라고 이렇게 오늘 이제 알려드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MACD 선과 시그널 이격을 통해서 이제 표시에서 그 값이 나오죠. 그래서 빼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MACD 선의 값과 또 시그널 선의 값을 빼면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죠. 0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요. 이걸 이제 수치를 막대 모양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때 0 이상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매수 신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매도 신호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참 쉬운 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면 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거래량이라도 다 빼버리고 일단 이제 MACD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표 설정에 가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나와 있고요. 다양한 우리가 이제 보조 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홈트리 시스템이라든지 모바일 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 목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걸 클릭해서 볼 수 있어요. 외국인 지분율, 외국인 순매수, 뭐 심리지수, 네, 이렇게 다양하게 시가총액도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이격률도 뭐 일목균형표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넣어놓고 내가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 보면 이 MACD 오실레이터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네,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 모양으로 나오고요. 네, 잠깐만요. 네, 회원분이 네, 질문하셔서 잠깐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네, 보면 이제 체크를 하면 이 MACD 오실레이터에서 이런 예, 모습이 나오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보면 그 MAC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어지럽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어때요? 여기에 쉽게 말해서 MACD에서 시그널 뺀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빨간 선의 값을 이 녹색 선 값, 그래서 빨간 선이 MACD 선이잖아요. 그리고 녹색 선이 시그널 선이잖아요. 이걸 뺐더니 어때요? 플러스가 되겠죠. MACD가 2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값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딱 구분되어지죠. 이게 딱 구분되어서 0 이상 되니까 빨간색이 표시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차이를. 그래서 어때요? 여기 줄어드니까 만나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플러스 되니까 올라가니까 여기는 이제 이해되는 거고, 그래서 값이 이렇게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막대 모양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MACD 선이 2에 있을 때는 플러스, 시그널 선이 2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보기 편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 좀 더 보기 편하시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MACD 선이 2에 있구나. 네, 이렇게 MACD 2에 있구나. 여기는 시그널 선이 아래에 있구나. 하락.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상승과 하락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런 자리,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 플러스 되는 부분이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신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매수 신호가 온 거예요. 매수 신호 온 거죠. 이런 부분이 매수 신호, 매수고요. 이런 부분이 매수. 그리고 이런 자리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런 자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매도.
살짝 빠지고 이런 부분에서 매도 신호 나온 거죠. 이 자리는 다시 올라가면서 매수 신호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상당히 좀 편하죠. 우리가 볼 때. 일단 보조 지표로서 추세 분석 지표로 함께 활용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면 어때요? 여기서 쭉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쉽게 여기 특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아시는 부분은 어때요? 쭉 값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상승을 계속 단기에서 단기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MACD 선이 보면 MACD 곡선을 보면 단기 이동 평균선을 장기 이동 평균선을 뺀 그 값을 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결국은 단기 이동 평균선의 값이 컸을 때 어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을 때가 크겠죠. 그래서 커지면 막대 모양이 커지면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고, 여기서 선도 MACD 선도 올라가고 있죠. 이쪽으로 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MACD 선이 여기서 등락을 보이면 어때요? 좀 이에서 어느 정도 값이 커졌다는 거죠. 값이 커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상승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MACD 선이 꺾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MACD 꺾어 내려간다면 이렇게 단기적인 이동 평균선 내려갔다는 것은 단기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꺾어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행보 후에 꺾어 내려가면 주가가 조정을 지금 어느 정도 힘이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의 이동 평균선 값이 많이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꺾어 내려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어 내려갈 때는 좀 추세가 힘이 많이 약해졌던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제 여기서 구분해서 보면 일단 이런 자리는 매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런 자리 이제 0 이하로 가면 매도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런 자리에 또 매수 자리가 나온 거죠. 매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다른 종목 한번 봐볼까요? 일단 제넥시는 한번 봐보면 어때요? 클릭해보면 이런 자리, 여기서 이런 자리 이제 돌파 올라가면 이런 자리, 여기서도 시그널 보이죠? 시그널 선을 MACD 선이 돌파 올라가죠. 돌파 올라가면서 MACD 선이 가격이 커지니까 이제 플러스가 됐겠죠. 여기가 가격이 커지니까 MACD, 그래서 MACD C는 어때요? 단기적인 이동 평균선의 가격이 커질 때 올라가죠. 결국 이제 이런 분들 시그널 이제 9일간의 그 합수를 표시한 거니까요. 그래서 시그널 값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해서 0 이상 됐다는 것은 MACD 선이 이제 가격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매수 신호, 여기서 보면 벗어났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요. 다시 어떻게 이런 자리는 매수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보고 이런 자리는 매도, 매수, 이런 자리에 다시 매도, 다시 이런 자리는 매수, 다시 이런 자리는 뭐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 구분해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자리는 매수가 되겠죠. 우리가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일단 이제 다른 거 안 보고 보조지표 이렇게 추세 전환 이 분석 지표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5일선도 보고 이제 이거 추세 이렇게 이제 21선도 볼 텐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함께 봐야 되겠죠. 함께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좀 더 정확도를 높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배우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고요. 다음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젠백스를 한번 봐볼까요? 젠백스 보면 일단 어때요?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죠. 매수 신호 플러스 됐고요. 매수 신호 나왔고요. 매수 이런 자리 이제 매도가 나왔죠. 매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건 이제 보조표니까 매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급등 종목은 상승하다가 이렇게 꺾여 셨을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면 좀 이제 요령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MACD 이 선이 막대 그래프가 강하게 올라가다가 꺾어 내려가게 하면 이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죠. 꺾어 내려가면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꺾어 내려가게 되면 이런 부분은 미리 예지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좀 경험적으로 많이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꺾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MACD 이때까지 기다리면 상당히 더 이만큼 이제 수익을 못 챙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5일선을 이제 타고 하니까 강하게 올라갈 때는 5일선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음봉 나오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음봉 나오고 그러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5일선 기준을 먼저 봐야 되겠고 이렇게 MACD 오실레이터 보면서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꺾어지죠. 힘이 약해졌다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런 자리는 이제 매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꺾어 내려가면 지금 추세가 내려가고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올라갈 경우 급등해서 올라갈 경우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본다면 일단 기준 보면 이런 부분이 매수가 된 거, 매수 신호 준 거고 이런 부분 이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매수 이런 자리는 매도 다시 이런 쭉 가고 이런 자리에 매도가 나온 거죠.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요. 다시 최근에 올라가면서 부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보조지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여기에 이제 MACD 선과 좀 맞물려 있죠.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MACD 마이너스 시그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바이로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매도 자리가 나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일단 추세를 타고 가는 흐름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추세선을 그려서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함께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니까 안전히 좀 더 이제 조정이 더 나오는 모습을 알 수 있겠고요. 결국 이런 부분은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최근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일단 이제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죠.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동 흐름을 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MACD 선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서서히 뭐 에너지를 모아가는 모습이겠구나 알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 보면 어때 여기에 구분해서 볼게요. MACD 이런 부분은 매수 자리가 나왔고요. 매수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면 매도가 나온 거죠. 매도가 나온 거고 이런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상승기와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에 상승기
하락기. 네, 다시 이런 부분에서 쭉 봤을 때 쭉 보면 네, 이제 상승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선을 한번 그어놓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는 쭉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나눠서 보면 이제 구분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자리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 흐름 보였고요. 예, 다시 이제 꺾어 0으로 내려갔을 때 매도 자리가 나온 거잖아요. 꺾어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면 참 여러분들 뭐 매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MACD도 이제 활용하고요. 이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보면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다음 종목, 다른 종목 한번 봐볼까요? 쭉 보면 쭉 올려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5일선 타고 가면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겠죠. 5일선을 벗어나면 예,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조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면 네,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아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잘 보면 이렇게 좀 더 정확도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리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신호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쭉쭉 매수 신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펩트론도 보면 43,000원 이 상황에서 때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 매수 쭉 상승 흐름 타죠. 쭉 만만한 상승을 타고 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 신호를 준 거죠. 이런 매도 이런 자리는 매수. 네, 다시 이런 자리 매수 신호를 줬고요. 네, 이런 자리는 이제 매도 신호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ACD 오실레이터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또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이날 올라가면서 중요한 이동 평균선 저항대 60일선을 같이 돌파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MACD 오실레이터 통해서 매수 신호가 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바텍을 한번 볼게요. 바텍 한번 찍었고요. 이제 무작위로 한번 찍어서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정해진 종목을 보지 않고 일단 무작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텍에 이때 매수 신호가 준 거고요. 이 자리 매도 이 자리 매도 준 거죠. 매도 이 자리 매수 이 자리 매도가 나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죠. 매수 신호 준 거고 이 자리에 예, 매도 매수 네, 매수 신호 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면 네, 매도 자리가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매수 자리 나왔고요. 이 자리 매수 신호 나왔고요. 부분에서 이 자리가 매수 신호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나온 거죠. 다시 이런 자리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 이 자리 정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죠. 근데 다시 이제 최근에 내려오면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을 보죠. 이렇게 크기만큼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통 타는 모습을 좀 많이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 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상승하면 또 하락폭도 각 이 정도 나오고 상승폭이 이 정도 되면 결국은 많이 올라가면 저 정도 또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특성 계속 움직이는 모습 보이죠? 이런 식으로 파동에서 이런 파동 흐름을 보이니까 그만큼 올라간 만큼 조정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MACD 오실레이터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을 한번 봐볼까요? 네,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예, 이때 매수 신호가 나왔고 이 자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올라간 이후에 네, 이 자리부터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네, 여기서 보면 일단 뭐 이제 거래량은 안 보여줬는데 일단 거래량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없대요. 계속 이에서 올라가면 올라가면 눌리고 올라가면 눌리면 이런 부분이 저항이 된다는 거죠. 저항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MAC 오실레이터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좀 꺾어 내려간 거죠. 다시 최근에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이때 이런 부분에서 매수 신호 나왔고요. 매도 신호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러스 있을 때는 매수 신호, 여기에 마이너스 갔을 때는 매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네, 뭐 오스코텍을 한번 보면 네, 이때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이때 잠깐 매도 신호 나왔고 이때 매도 신호 나왔고요. 이때는 매수 신호 잠깐 매도 나왔고요. 다시 이때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매수 신호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 자리에서 매도 신호 나왔고요. 다시 이 자리에서 매수 신호 나왔죠. 잠깐 다시 밀렸다가 매도 신호 나왔다가 다시 이 부분 다시 매수 신호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어때요? 이제 MACD 2 했을 때 매매하면 송구확률이 더 높았겠죠. 이런 식으로 송구확률 높였고요. 여기서는 더 하락했죠. 그래서 손실을 줄일 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추세에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MACD 오실레이터 흐름을 잘 이용하면 MACD를 이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MACD 오실레이터를 보여드리고요. 이제 반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테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한번 보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매도 신호 나온 거죠.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요. 이 정도에서 매도 신호 나왔죠. 근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추세가 이렇게 이제 21선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봐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꺾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이동 평균선을 추세를 같이 보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올랐다가 잠깐 내려갔다가 잠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 평균선의 저항대를 보면서 보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추세를 완전히 올라갔을 때 하락 추세에서 올라갔을 때 좀 많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하락 추세 때는 이런 식으로 짧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결국은 좀 더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을 때 이렇게 타고 있을 때 추세를 타고 있을 때 활용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렇게 상승 추세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동 평균선의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이렇게 구분돼서 보면 상승하고
매도하고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흐름 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과정을 겪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쭉 이제 수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겠죠. 이렇게 MACD 오실레이터. 근데 만약에 주가 이렇게 하락 파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락 지점에서 들어가면 안 돼, 쉽게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행보 추세에 있을 때 올라가게 되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짧게 매매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추세에서 이제 벗어난 지점에서 MACD 오실레이터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는 같이 보면 대응을 해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이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종목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시 꺾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한번 했는데 다시 내려가게 되면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다시 원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추세도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방향을 완전히 잡고 가면 좀 더 이제 성공 확률이 더 높겠죠. 이런 종목보다 이렇게 추세를 타고 하는 종목이 이제 성공 확률이 높겠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높겠죠. 네.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 보면 일단 확실히 여기는 아직 추세 MACD 오실레이터를 봤을 때 아직 이제 플러스권이 안 나오죠. 네, 이때 이제 매도가 나온 거고요.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매수 자리가 나온 거죠. 이런 자리 매수 자리 나온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쉽게 이제 하락 파동인 경우는 쉽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주가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MACD 가격이 시그널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이용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시간이 지체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네,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보시는데 쉬우시죠? 네, 네, 쉬우시면 또 쉽다는 표시 한번 1번 표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다음으로는 이제 추세 보조지표를 통해서 이제 그물망 차트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동 평균선의 이제 간격별로 구분해서 나타낸 보조지표고요.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물망 차트. 아까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그물망 차트도 좀 더 이제 보기 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보면 일단 차트를 한번 가볼게요. 그물망 차트.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ACD는 꺼놓고요. 네, 그물망 차트에서 우리가 그물망 차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 모양이 쭉 나옵니다. 그물처럼 생겨 있죠. 그래서 뭐 이 부분 이제 설정 들어가 보면 네, 그물망 차트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간격 되어 있고요. 내가 직접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수치를 넣어서 나는 지금 와서 이제 간격이 5라면 5일 동안의 간격을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5일 이동평 우리가 배웠잖아요. 5일에서 5일간 그리고 그 다음에 5일간 간격이니 그 다음에 10일이겠죠. 그 다음에 15일 쭉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시 개수, 이 그물망의 수를 표시하는 이 선들을 10개 보여달라고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의 그 이동평균선의 주가의 가격 선을 10개씩 순서대로 보여주라. 그럼 표시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나는 이제 7일 동안 보고 싶다 하면 7일, 이 내용을 7로 바꾸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그물망 차트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간격을 5일로 간격하면 쉽게 말해서 5일, 10일, 15일 쭉 10개가 생성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 표시하는 거고요. 만약 7일로 하면 7일, 14, 20일 쭉 10개 설정하면 10개가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각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간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배울 때는 어때요? 이제 5일선, 뭐 21선, 네, 61선, 이제 120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각적으로 촘촘하게 한번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쭉.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그물망 차트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차트 하나씩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활용법이 있는데요. 이 그물망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물망이 넓어지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그물망이 딱 보면서 커지면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그물망들이 쫙 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모아져 있고요. 여기는 올라가면서 퍼져 있죠. 이렇게 간격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때는 그물망이 딱 퍼지면 추세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추세가 한쪽 방향 상승 쪽으로 지금 커지고 있다는 모습이겠고요.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포스코 하락할 때 있었죠. 이렇게 보면 예, 하락 시점에 그물망이 또 벌어지죠. 벌어지면 하락 추세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얇아지면 그물망이 얇아지면 행보 구간인 거죠. 일정 부분의 가격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좀 약해지면 행보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물망이 얇아진 거죠.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넓어졌다가 이게 얇아지는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사이에서 행보하는 흐름을 보이는 거죠. 행보하는 박스권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망이 행보하면 이제 꽈지는 모습인데 결국은 이렇게 얇아지면 행보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행보할 때 한번 볼까요? 행보할 때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볼게요. 쭉 보면 네, 이렇게 하다가 넓어졌다가 모아지면 어때요? 이렇게 그물망이 지금 모아졌죠, 얇아졌죠. 그러면 주가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 행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물망이 꼬여서 방향이 바뀌면 추세가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봐서 그물망이 이렇게 아까 모여 있고 이제 꼬여 있죠. 꼬여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퍼지기 시작하면 네, 상승 추세인 거고요. 만약에 이 방향에서 이렇게 이제 모여 있다가 꼬여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락 추세로, 그래서 추세 전환 신호인 거죠. 이렇게 추세 전환 신호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꼬여 있다가 이렇게 꼬여 있다가 이렇게 꼬여 있다가 이쪽으로 펼쳐지니까 네,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퍼져 있다가 한번 꽈주죠. 꽈준 상태에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니까 상승 추세, 여기서 다시 꽈준 상태 모아지죠. 꽈지죠. 이도평균선에 그물들이 꼬아지죠. 꼬여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하락 추세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꼬여있는 상태에서 방향이 바뀌니까 어때요?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때는 얇은 상태에서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얇은 상태에서 넓어지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넓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매수 시점이 되는 거고요. 넓은 상태에서 그물이 얇아지면서 어때요? 주가가 내리면 매도 시점. 이렇게 그물이 꼬여서 방향이 바뀌면 아래쪽 방향이면 매도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네, 이 꽈준 상태에서 주가가 방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니까 어때요? 이런 부분은 매수 신호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매수 신호가 두는 겁니다. 이런 자리는 이제 매수 신호 꽈서 올라가니까 이런 자리는 매수 신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꽈준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이 아래가면서 이렇게 꽈주면서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 그물선들이 아래 방향 내려가면 이제 이런 부분은 매도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하나 이 지점 봐볼게요. 이 지점 먼저 이 지점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그물망이 쫙 넓게 펴져 있다가 네, 이렇게 한번 꽈주죠. 꽈준 상태에서 어때요? 모아진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쭉 이런 부분은 매수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확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물망 차트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제 중장기 흐름을 볼 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단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장기 흐름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그물망 차트가 쭉 펼쳐 있죠. 보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계속 빠짐없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구분에 딱 눈이 확연이 되죠. 이동평균 이렇게 선들이 5일 간격으로 10개씩 보였는데 5일선부터 10개니까 쭉 그냥 중기적 흐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이겠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된 거죠. 한번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그래서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아진 상태에서 방향을 돌리니까 매수 자리가 된 거죠. 네. 네. 이렇게 얇은 상태에서 그물이 넓어지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매수 타이밍이 됐다는 거고요. 네. 넓은 상태에서 그물이 얇아지면서 또 그물이 꼬여서 방향이 바뀌면 주가가 내린다. 매도 시점.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얇아지면서 올라가니까 확장되니까 상승 흐름. 이 부분은 또 얇아지면서 상승 추세를 올리니까 상승 흐름. 이런 부분은 이제 매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매수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 부분 바꿔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죠. 이때 볼게요. 모아지면서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죠. 꼬아주면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기면 어때요? 이 꼬아주면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렇게 이제 이 그물망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또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많이 보면 차트를 많이 보면 좀 요령이 생기는 부분이겠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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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넓은 상태에서 그물이 얇아지면서 또 그물이 꼬인 상태에서 방향이 바뀌면 매도 시점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이게 모여진 상태에서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아래 내려가면 매도 신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죠. 쭉 보면 쭉 과정을 거친 모습이죠. 여기서는 매도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매도 이런 부분 어때요? 한번
얇아진 이후에 방향 잡고 추세를 꽈져서 올라가니까 어때요? 다시 이런 부분은 이제 매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어때요? LG 노트 보면 여기서 얇아지면서 방향을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죠. 이런 부분에서 쭉 확대해서 보면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에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 얇아지면서 방향 이제 어떻게 이제 선들을 꼬아주면서 다시 이쪽으로 올리죠. 얇아지면서 이런 경우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매수 신호. 그래서 한 번 안 꽈주고 계속 올라가죠. 네, 이렇게 넓어졌다는 것은 넓어질수록 이제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에너지 강하게 상승 흐름을 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꺾어지면 모아지죠. 이게 모아지기 시작하면 어때 이제 주가가 지금 향부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아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모아진 이후에 다시 한번 이쪽 방향으로 돌리죠. 돌리니까 어때 상승 추세를 계속하죠. 이런 부분은 이제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온 거고 그래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죠. 다시 한번 이제 좀 쉬어가면서 다시 완전히 꽈주진 않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좀 꼬여지는 모습이죠. 여기서 쭉 그물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다시 꽈졌다가 다시 펼쳤다가 다시 방향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꼬여주는 거죠. 이런 부분 이제 계속적인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최종적으로 모아진 이후에 방향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이런 그물망 차트를 이용했을 때는 이제 중장기 흐름에서 투자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중장기 흐름에서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그러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방향 아래 내려와 버리니까 네, 이게 추세가 이렇게 상승 넓어지면 추세가 아주 강하게 상승 추세에 있는 거고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추세를 아래 있다 보니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강하게 좀 추세가 좀 많이 조정이 많이 나왔죠. 네, 일단 뭐 18만 원 정도에서 하여튼 뭐 12만 원대가 찍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그래서 일단 이제 추세 상태에서 일단은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LG노트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이 많이 모아져 있으면 이제 유심히 또 봐야 되겠죠. 모아지면서 추세를 만드는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일단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보면 이렇게 이제 5일선 뭐 10일 뭐 쭉 선을 여러 개를 순서대로 모아놓은 거죠. 결국 이렇게 수렴됐다는 것은 이동 평균선도 우리가 배운 대로 수렴이죠. 그래서 이런 수렴, 모아졌던 거 수렴하고 이제 연관돼 있겠죠. 우리가 이동 평균 수렴한 에너지를 모은 후에 결국 이렇게 수렴됐다는 것은 매물 소화됐다는 의미 되겠고요. 매물이 소화됐다. 그러면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고 결국은 해서 이렇게 패트론도 이렇게 이제 수렴 패턴 후에 이제 이렇게 입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매수자리가 됐던 거고요. 다시 이렇게 그물이 쫙 펼쳐진 상태에서 쭉 가는 모습이죠. 그물이 쭉 펼쳐져 있는 모습이겠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꽈주면서 조금씩 내려오는데 완전히 지금 모아지면서 방향을 아래로 잡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그물망 차트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겠고요. 응용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응용해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응용해서 보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는 이제 중장기적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좀 확인해 본다면 응용을 해 본다면 어떻게 그물망 돌파했을 때 그물망을 돌파했을 때를 우리가 이제 매수 신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그물망 위에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가는 거죠. 단기적인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물망을 이탈하면 매도 시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볼까요? 만약에 페트론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볼 수 있겠죠. 매수 시점에 볼 때는 이렇게 모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물망 수렴된 상태에서 그물망 위에 있으면 이런 부분은 올라가게 되면 그물망 위에 있으니까 매수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내가 어떤 이제 두 가지 기준상을 담아야 되겠죠. 내가 그물망 위에 있을 때만 매매한다. 응용해서 이제 해볼 수 있겠죠. 응용해서 그물망 위에 있을 때 내가 이 수렴 패턴에서 매수를 해서 이쪽으로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다가 일단 종가사 그물망을 지키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리를 다시 만약에 이런 자리는 매수 이런 자리까지는 이 자리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한번 우리 응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응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이런 추세에서 그물망을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물망 위에 올라갔을 때를 내가 다시 매수하고 이 자리는 이렇게 가는 자리는 이런 자리는 쭉 이런 구간에서는 보유를 해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나는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물망 위에 있으면 매수를 하는 거죠. 보유를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물망 밑으로 가거나 그럴 때 조심해야 되겠고요. 매도를 한다든지 다시 돌파해서 올라왔을 때 그물망 위에 올라오면 보유를 하고 가는 거죠. 매수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는 어때요? 다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 이용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자리 그래서 다시 매수하고 이런 자리 보내가면 일단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런 자리에 올라오니까 이런 자리를 내가 이제 응용해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응용을 해보는 거죠. 좀 이제 나는 그물망 위에 있을 때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용했을 때 그리고 위에 있으면 내가 지속 보유를 하고 가고 이런 만약에 그물망을 위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이 선을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 다시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겠다. 다시 보유를 하고 그물망 위에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물망이 이제 퍼져서 이렇게 퍼져서 가면 더 좋겠죠. 훨씬 이렇게 터져서 올라간다는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에서 그물망을 이탈하게 되면 나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다시 돌파하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동평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게 5일로 했으니까 5일선이 되겠죠. 5일선에서 단기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 대응할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5일 동안이니까 5일, 11선이고요. 15일선이고 21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5일 순서대로 5일 동안 간격을 쭉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는 21선을 본다 그러면 21선이 가운데 정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쭉 정도 가운데선을 보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물망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 5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 들고 있는 이 선들의 매물을 돌파하고 올랐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그물망에서는 최근에 들고 있는 사람부터 쭉 아래쪽으로 좀 지지를 해주는 거죠. 지지선. 그래서 이 지지의 역할을 하는 이 선을 이용하는 거.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항이 되는 거죠. 저항이 되는 거. 올라가면 저항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돌파 올라가니까 매수로 보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그물망에서 일단 이제 이렇게 추세에 하락하다가 SK 하이닉스인데 하락하다가 우리가 이제 추세선으로도 보면서도 이제 말씀드렸었죠. 이 추세선은 SK 하이닉스 돌파했다,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다른 것도 본다면 어떻게 뭐 이런 자리도 매수 자리가 나오기도 했죠. 매수 자리도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이제 그물망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꼬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을 돌리죠. 그러면 이런 자리 이제 매수 자리가 된 거고요. 뭐 이런 자리도 매수 자리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 아까 부분 처음에 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 이제 그물망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 방향 보겠죠. 하락 추세에서 이제 그물망이 이렇게 방향을 바꿔 나가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아, 지금 하락에서 그물망이 이제 꽈주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예지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상승해서 그물망이 펼쳐 있다가 다시 그물망이 이제 꽈주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하락하다가 다시 그물망들이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단기 이도평에서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락 추세에 있으면 여기는 좀 중기가 있을 거고 여기는 단기죠. 아래쪽에 하락할 때는 여기는 반대로 위에가 단기겠죠. 주가 항상 먼저 따라간 선이 단기 이동평에서 5일선 지금 5일선부터 표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기 쪽이죠. 그래서 추세가 단기가 빨리 가니까 이러는 거고 추세가 방향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로스죠. 크로스 매매법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MACD도 그렇고 크로스 매매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그물망 차트도 크로스 되는 부분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고요. 나는 이제 이렇게 그물망 차트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에서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에 저항 때 결국 이 저항 그물망이 저항이죠. 결국은 돌파기도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난 거죠. 뭐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선들이 모아진 상태에서 다시 방향 돌리니까 이렇게 상승한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보유를 해서 갈 수 있겠고요. 이런 자리 다시 꼬아준 상태에서 방향 돌리니까 매수 자리가 나온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상승했고요. 결국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난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물망 위에 있으면 여기서 또 보유하고 가는 거죠. 이 자리 매도해야 되겠다. 매도 자리 다시 이거 돌파하면 매수 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런 자리는 매도 다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매한다면 이런 부분 좀 그냥 번전치기 했겠죠. 방향을 꺾어 내려간 거 보면 안전히 내려가면 이때는 조심해야 되고 아예 그냥 그물망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안전 저항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상승의 흐름이 위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그물망이 펼쳐지면서 이쪽에 있으니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강하게. 근데 여기서 꼬아준 상태에서 다시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커진 경우는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 특히 그물망 주가 밑에 있으면 주가가 그물망 밑에 있으면 상당히 저항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시 이제 추세를 이제 돌렸죠.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물망 차트에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들 몇 개 체크를 같이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이셈 들어온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온 하이셈 보면 상당히 뭐 지난 시간에도 수급 들어왔다고 이제 체크를 해드렸죠. 네, 한번 볼게요.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온 모습이고요. 네,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보면 지난 시간에 수급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또 계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네요. 하이셈에서 여기 보신 것처럼 한번 이제 방향을
한번 까줬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재차 까주죠. 올라오면서 까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자리가 이제 보니까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결국 나온 거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네, 그물망을 지지받고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매수 신호 한번 잠깐 나왔고, 이런 자리 MACD 오실레이터로 보면 이런 자리 매수 매도 반복했죠.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온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자리는 매수 신호가 나왔던 거고, 이런 자리는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네, 이런 부분이 저항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배웠으니까 이런 부분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거래량까지는 볼 수가 없는데요. 일단 수급 들어온 종목 중에 한번 체크를 해본 거고요. 잠깐만요. 네, 좀 줄여가지고 네, 일단 이제 하이셈이 어때요? MACD 보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방향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힘이 많이 지금 이 종목에 많이 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다음 한번 볼게요. 수급 들어왔던 종목. 네. 하츠도 지금 계속 수급 들어오는데요. 이 추세를 아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물망 차트가 쭉 나온 다음에 모아진 상태에서 방향을 잡아가니까 이쪽 방향을 쭉 가니까 계속 지금 추세를 상승으로 흐름을 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서 그물망이 아래쪽으로 내려다가 이게 모아진 상태에서 모아서 다시 추세를 이쪽으로 지금 강하게 올리는 모습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한번 나왔죠. 이런 부분에서 매수 신호가 몇 번 출현한 모습이고요. MACD 오실레이터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매도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매수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구분해서 볼 수 있겠고요. SMCNC 흐름을 본다면 일단 네,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왔죠. MACD에서 매수, 이런 자리 매수, 이런 자리 이제 급등락이 심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물망 보면 일단은 옆으로 가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옆으로 지금 꼬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일정한 흐름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일단 이제 좀 더 이제 전고점 돌파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또 그물망 차트도 올라가게 되고 이 MACD 오실레이터 막대도 모양도 이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종가상으로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이런 부분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저항이 되겠죠. 이 정도 가격 올라가 되면 SMCNC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하면 매물대를 한번 볼게요. 매물대 거래량이 좀 이때 많이 실렸네요. 한 660만 주. 그러면 여기에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는, 돌파하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저항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여기를 강하게 거래량을 돌면서 돌파 흐름 나와야지, 여기에 이제 그물망들이 막 퍼져 나가겠죠. 퍼지는 흐름을 좀 나와야지
네, 이때처럼 쭉 타고 이렇게 퍼지는 흐름을 보이겠죠. 그래서 네, DB 하이텍 네, 지금 이제 수급 들어오는 종목 한번 체크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음, 매수 신호가 일단 이제 이때 이제 하락 이렇게 그물망이 하락해서 쭉 오다가 이제 이렇게 꽈주죠. 꽈주면서 방향을 돌리잖아요. 이런 부분 이 그물망들이 꽈주면서 올라가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매수 신호가 그물망으로서 쭉 하락하다 하나씩 꽈 올리죠. 그러면서 이때는 펼쳐져 가지고 쭉 계속 내려오잖아요. 내려온 상태에서 그물망들이 이제 꽈주죠. 이쪽으로 꽈주면서 이제 방향을 돌린 거죠. 그러면 이런 매수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물망을 밑에서 잠수 타다가 이제 여기 돌파 올라가는 거죠. 돌파하고 올라가면서 좀 매수 신호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로 본다면 이 자리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고요. 매수 신호가 나왔고 여기서 잠깐 하루 정도 매도가 나왔고 다시 매도가 쭉 나온 거잖아요. 매도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플러스 되면서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그물망을 돌파하면서 일단 여기서 MACD에서 이제 다시 매수 신호를 딱 보인 거죠. 그래서 그물망을 보다면 이제 펼쳐 있죠. 아직은 네. 뭐 세진중공업은 뭐 지금 계속 그물망이 여기 한번 하락한 이후에 하락 추세에서 그물망들이 쭉 촘촘히 모아진 상태에서 다시 모아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다시 이제 MACD 오실레이터로 보면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던 거고요. 단기 한번 하락하면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다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때문에 이제 그물망 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다시 저항대를 돌파하고 가고 있죠. 그래서 그물망을 펼쳐진 상태에서 계속 꽈주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네. 아시아나항공은 일단은 이때 한번 하락하다 꽈주고 모아진 상태에서 매수 신호가 준 거죠. 매수 신호 한번 줬고요. 쭉 어때요? 이제 이렇게 그물망이 옆으로 쭉 가죠. 가면서 행보를 보였다가 다시 추세 이 올리면서 상승을 보였다가 그물망 밑으로 내려가 버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추세가 완전히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 지표로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는 부분. 네, 그래서 현재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그물망 밑에 내려와 있죠. 꽈주서 내려오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에 저항이 강하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IHQ 이 종목은 어때요? 이제 그물망이 한번 이제 이렇게 모아진 상태에서 한번 매수 신호 줬죠. MACD 오실레이터는 이때 매수 신호를 줬고요. 매수 신호를 준 거죠. 이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급등 나가면 이제 이런 부분 나오면 이제 5일선 이제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추세선도 봐야 되겠죠. 이제 5일선 딱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단기 이동평선 쭉 타고 갈 가능성이 크니까 현재 보면 현재 상태 보면 일단 다시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물망이 지금 옆으로 모아져 있죠. 그러면 주가 행보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방향을 좀 올리려고 가는 거죠. 올리면 지금 이때는 매수 신호가 나온 거고요.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매수 신호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방향을 그물망 위에 있으니까 방향 한번 또 IHQ 한번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일단 저 외국인 이렇게 이제 기관 수급했던 종목 중에요. 몇 종목 체크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 이제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네요. 이야기다 보니까 일찍 끝내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좀 늦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고요. 네. 일단 뭐 케어젠 아까 이제 체크해달라고 해서 그랬는데 일단은 케어젠을 본다면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매수식으로 나왔는데 현재 이렇게 이제 그물망 차트가 완전히 지금 방향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 있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로 본다면 아직 어때요? 매수 신호가 아직 안 나올 듯마트다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좀 더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 맞물려 있죠. 60일 이동 평균선은 올라가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MACD 오실레이터로 본다면 매수 신호가 안 나오는 모습이 있고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네. 아직 우리가 본다는 보조지표로 아직은 이제 매수 신호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어때 이제 추세가 이런 구간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에너지를 모아가는데요.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 주면 일단은 이제 MACD 이제 오실레이터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 만들어 갈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수렴 과정 중에 밑으로 내려간 게 내려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패턴 중에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올라가 준다면 좀 더 이제 이동 평균선 잠깐만요. 한번 지우고 추세선을 지워서 본다면 이동 평균선들이 이제 수렴화에 가고 있기 때문에 60일, 20일, 5일선에서 이런 패턴에서 만약에 수렴해 준다면 좀 더 이제 한번 이제 중요한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요한 이 하단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케어전 이런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지자님이 이제 이제 매수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60일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파동에서 돌파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추매 시점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케어젠 이런 상태에 있고요. 보조지표 상으로는 이때 보면 이제 이때 매수 한번 줬고요. 결국은 기준선 0 밑으로 내렸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지금 이렇게 이제 크로스 됐을 때 상승해서 이런 상승 추세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빨간 선 MACD 올라갈 시점이 좀 그러면 이제 빨간 선이 출현되겠죠. MACD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돌려주는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추세에서 이런 흐름에서 파동에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나왔을 때 더 우리가 보조표를 활용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MACD 선이 올라가게 되면 이럴 때 이제 추매하면 좀 더 안전적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 나오면 이런 자리 나올 때 추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대한 이렇게 뭐 일단은 한 가지씩 강의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했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여러분도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